안녕하세요. 미국 이타카에 살고 있는 춘배입니다. 오늘의 내용은 단순한 실적 발표는 아닙니다. 여러 번 댓글을 통해서 크루즈 산업, 그 중에서도 카니발에 대한 관심을 보였기에 여기에 대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합니다. 최근 한 가지 소식이 있었습니다. 글로벌 주요 크루즈 업체 중 하나인 로얄 캐리비안에 대한 내용이었죠. 내용의 결론은 하나입니다. 수요가 좋다입니다. 리우터의 기사인데요. 현재 로얄 캐리비안이 글로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수천 명의 신규 인력 채용을 고려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사실 몇 번이고 좋은 기사는 나왔던 것 같습니다. 크루즈 산업의 현황에 대한 이야기죠. 과연 이러한 소식들이 기업들에게 호재로 이어질지 궁금해지는 구간입니다. 일단 시장의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지난 4월 중순 크루즈 협회에서는 수요에 대한 수치와 전망치를 내놓았는데요. 당연히 이미 코로나 이전 레벨은 회복했습니다. 현재 약 107%를 추정하고 있죠. 직접적인 숫자로 말하면 2019년에는 2,970만 명에서 2023년 3,170만 명으로 올라왔고 2024년에는 3,570만 명, 그리고 2027년에는 3,940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4년은 2023년 대비해서 약 12%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많은 매스컴에서 크루즈 수요가 올라오고 있다는 평가를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닌 듯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장의 분위기가 기업들에게도 체감되고 있을까요? 참고로 글로벌 주요 크루즈 업체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카니발, 다른 하나는 로얄 캐리비언, 마지막 하나가 노르웨지언 크루즈이죠. 전체 패신저 기준 카니발 그룹이 약 43%, 로얄 캐리비언이 26%, 노르웨지언이 약 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가 나머지죠. 이 중에서 로얄 캐리비언과 노르웨지언 크루즈의 실적 발표가 근래에 있었습니다. 두 기업의 실적 발표 이후의 주가 흐름은 조금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올해 초를 100으로 두고 인덱스화한 차트인데요. 일단 주가 흐름은 로얄 캐리비안이 아웃퍼폼하고 있네요. 앞서 언급한 두 기업에서 매출 신장은 공통적으로 보였지만 시장의 기대치를 충족시켜주냐 마냐에서 조금 차이를 보였죠. 상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 흐름이 좋지 못했던 노르웨지언 먼저 보겠습니다. 수용 규모를 2023년에서 2028년까지 매년 6%로 신장할 것으로 가이던스를 제시했습니다. 또한 수요에 대해서도 기록적인 예약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죠. 결과적으로 긍정적인 전망들을 내놓았습니다. 다만 주가는 그렇지 못했죠. 실적 발표 이후 글로벌 주요 3사의 주가를 끌어내릴 정도로 하락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유는 매출이 전망치를 미스했기 때문이었죠. 이익 측면은 회복이 빠른 반면 매출은 그렇지 않은 모양입니다. 올해 가이던스에 대해서는 오큐펜시는 그대로 유지했고 수익성에 대한 지표는 소폭 향상시켰습니다. 아무래도 비용 감축에 무게를 두고 있는 듯합니다. 실제로 올해의 조정 주당 순이익 가이던스를 1.23달러에서 1.32달러로 상향시켰죠. 반면 로얄 캐리비안의 실적은 좋았습니다. 매출과 순이익 모두 예상치를 뛰어넘었죠. 매출은 약 373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약 29%가량 매출이 증가한 수치죠. 앞서 이야기했듯이 로얄 캐리비안은 올해 가장 좋은 주가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배경엔 기본적인 실적이 뒷받침되기 때문이죠. 영업이익률도 작년 기준 약 21%를 기록해 다른 경쟁업체들을 앞섰습니다. 말 그대로 지금 매출 성장이 순이익으로 들어오는 흐름이 예상된다는 말이죠. 또한 향후 예상되는 매출 기대치도 3사 중에 가장 높습니다. 결론을 내보자면 크루즈 업체의 지속되는 성장 속에서 어느 기업이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얻고 어느 정도의 주가 상방을 가져가냐의 문제가 되는 듯합니다. 끝으로 세 개 기업을 짧게 비교하기 이전에 하나의 기업만 재미상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분야를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이러한 종목도 있습니다. 원스파월드홀딩스라는 종목입니다. 크루즈에 들어가는 스파를 납품하는 업체입니다. 굉장히 작은 규모의 사업일 듯하지만 나름대로의 엣지가 있는 만큼 좋은 실적과 주가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중간에 크루즈 업체에 대한 우려가 불거지며 주가 하방이 커지기는 했지만 실적 발표 이후에 다시 올라간 상황입니다. 실제로 매출도 전년도 대비 약 16% 가까이 상승하며 좋은 모습을 보였죠. 영업이익은 거의 50%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재미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글로벌 주요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을 비교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실적입니다. 매출 성장률은 현재 로얄 캐리비언이 가장 빠르게 올라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카니발, 로얄, 노르웨이지언 순서로 봤을 때 약 10%, 13%, 8%가 기대됩니다. 반면 에비타 마진은 2025년 기준 각각 24%, 35%, 25%가 기대됩니다. 단순히 현금 흐름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작년 기준 OPM도 로얄이 상대적으로 약 10%가량 높게 기록했습니다. 숫자는 마켓 스크리너의 자료를 참고했습니다. 그리고 PER은 2024년 기준으로 각각 14배, 12배, 13배가 예상됩니다. 내년은 순위가 달라집니다. 각각 9.4배, 10배, 9.1배가 예상되죠. 결론은 단순 PER만 따졌을 때 올해는 마진율이 높은 로얄 캐리비안이 싸게 느껴지고 내년도 기준으로는 다른 두 개 기업이 순이익을 빠르게 회복시키면서 밸류에이션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어디서 이렇게 차이가 발생할까요? 먼저 지역적 비교를 따졌습니다. 사실상 큰 차이는 없습니다. 카니발, 로얄,
노로 모두 미국의 가장 노출이 높고 유럽이 그 다음입니다. 조금 차이를 준다면 로얄이 호주를 포함한 그 외 지역의 매출 비중이 높다는 특징을 보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마진 차이의 이유는 아닌 듯합니다. 다음으로는 구독자분이 궁금해했던 연료와 이자 비용의 차이입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면 당연히 좋지는 않습니다. 유가가 오르고 금리가 오르면 좋을 리는 만무하죠. 다만 일단 기업별로 그 차이가 크지 않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또 2019년도와 비교했을 때 매출에서 연료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은 1% 남짓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노르웨이지어는 조금 차이가 더 나지만 나머지 두 기업은 큰 차이를 못 보입니다. 그럼 이제 어디서 이 차이가 발생했는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세 개 기업은 영업이익에서 분명히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의 차이가 어디서 크게 발생했는지 살펴봤는데요. 먼저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카니발은 2019년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에 영업이익률이 다른 기업들보다는 소폭 더 낮았다는 점이지요. 여기에 대한 가장 큰 이유는 옹보드 앤 어덜스에서 발생했습니다. 기내 음료 판매, 카지노와 같은 순수 티켓 판매 이외의 부가수익 창출에서 비용이 더 크게 발생했습니다. 이는 2019년도부터 그래왔기에 현재 이익갭을 설명하지는 못할 듯합니다. 결론을 내보면 일단 로얄은 영업을 잘한 탓인지 영업이익률이 큰 차이가 없고 유사한 비용 구조를 따릅니다. 반면 카니발은 기타 영업 비용과 마케팅 쪽에서 비용 비중이 늘었습니다. 여기서 기타 비용에는 패신저 수에 연동되지 않는 드라이 닭의 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이는 마지막 슬라이드에서 설명하죠. 또 노르웨이지어는 트래블 에이전트, 포트 코스트 등의 비용이 상승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커미션 및 트랜스포테이션 비용으로 설명되죠. 무튼 각 기업별로는 두 가지 비용을 집중해서 살펴봐야겠네요. 기업별 밸류에이션 밴드는 다음으로 가름합니다. 연도별 짧은 주기는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현재 포워드 레벨은 지난 근래 역사적 레벨의 저점과 큰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지난 실적 발표에서 미주호 증권의 애널리스트는 드라이닭에 대한 질문을 던졌었습니다. 당시의 CFO는 1분기와 4분기가 드라이독이 많았고 비용이 컸다고 설명했죠. 특히나 1분기는 4분기보다 컸다고 설명했습니다. 참고로 드라이닭은 배가 포트에 들어서서 정비를 받고 업그레이드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직 카니발은 실적 발표를 안 했죠.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되네요. 지금 비용이 크게 올라간 부분이 구조적인 문제는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말이죠. 정보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이상 이타카 교포 박춘배였습니다. 사랑해요 여러분.